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우리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질병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근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 근육을 지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그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어서 단백질 보충제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요. 뭐 예전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만 많이 먹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시니어분들도 단백질 보충제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계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육 관리에 있어서 장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전에 좀 드려본 적이 있고요. 특히 이 장 내에 단세 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육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언급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이라 하면 이제 쇼체인 패티액시드고요. 그러니까 짧은 가닥의 어떤 지방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세테이트, 뭐 프로피오네이트, 뷰티레이트 뭐 이런 물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식이섬유 같은 어떤 특정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식품들이고,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장의 이 단세 지방산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장내 환경도 굉장히 좋게 하면서 이게 이제 흡수가 되게 되면 우리 장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단세지방산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단세지방산들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장내 미생물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해줘야 된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근육 기능에 있어서, 근육 관리에 있어서도 단세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gut brain axis, 그러니까 뇌와 장이 뭐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뿐만 아니라 gut muscle axis, 그러니까 장과 근육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론들도 요즘 많이 나오면서 장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깨지거나 안 좋아지면 동물들은 실제로 근육 기능이 떨어지거나 근육의 총량이 줄어드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좀 죽였을 때, 그리고 그게 지속됐을 때 실제로 근육의 어떤 기능이나 양이 줄어드는 그런 연구들도 동물 실험으로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내 미생물 환경은 그 소중한 나의 근육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백질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먹는 것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인풋이 있어야 근육을 생성하는데, 그렇죠, 재료로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미노산을 먹는다는 얘기고요. 아미노산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구조를 이뤄서 우리가 이제 근육이 되는 건데, 물론 단백질이 직접적으로 근육의 어떤 재료나 원료로 사용되는 건 맞는데, 이 단세지방산이 그렇다고 해서 이 단백질처럼 아미노산처럼 어떤 근육을 생성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근육이 생성되고 또 줄어드는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세지방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에 있어서 이 단세지방산의 기능은 어떤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처럼 원료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게, 근육이 잘 보존될 수 있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근육을 갖고 있는데,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과 또 근육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으면 사실 그 근육량이 보존이 되겠죠. 근육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근육이 커지겠고요.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 많이 손실되면 그만큼 근육량이 줄어들겠죠. 또 이 단세지방산은 근육의 어떤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토너, 그렇죠? 마라토너의 장내 미생물은 일반인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미생물들이 더 많이 살고 있고,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가 보통 근육 운동, 마라톤을 하면은 젖산 같은 게 많이 쌓이죠. 근데 이제 마라토너들의 장내 미생물들은 이 젖산을 잘 대사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근육의 기능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근육에 우리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안 좋은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을 안 하거나 안 좋은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근육에 지방이 또 많이 쌓이게 되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질이 안 좋아지는데요. 이 단세지방산은 근육에 이런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또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면에서 근육의 기능을 좀 좋게 해주는 작용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근육 기능에 있어서 탄수화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근육의 어떤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글루코즈의 어떤 재흡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단체 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이 단백질의 어떤 직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라든지 탄수화물 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전반적인 어떤 근육의 기능과 어떤 크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장에서 이 단체 지방산들이 풍부하게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식이섬유가 있겠고요. 여러분 채소류, 견과류, 통곡류, 콩류 등등 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평소에 즐겨 드신다면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이름으로써 우리가 우리 소중한 근육이 손실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단백질, 아미노산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근육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단체지방산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아무리 많은 아미노산을 먹는다 하더라도 근육이 계속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으신 시니어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양의 또 단백질을 드실 수도 없거든요. 소화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근육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단세 지방산을 잘 만드는 풍부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전략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근육 관리를 위해서 단세 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